살짝만 하. 이거는 안녕하세요, 강조입니다. 355회고요. 형님부터 인사를 하시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너 좀 대라 안 보인다. 이만큼만 넣어라. 야, 이만큼만 넣어라. 아이, 해놔. 그래야 그거 하지. 이거는 니네 그 얼굴을 계속 안 펴줬잖아. 오늘은 그 강주에서 수산물 유통, 인계하러 왔습니다. 우사도 강의는 내년 1월 말 2월 달 정도에 1차 책이 노고나와 하면 되니까, 왜냐면 이 책을 다 하지만 올해 시험반 사회 1차도 있거든요. 유통론을 합니다. 유통론은 여기 강주에 유종만 형님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창욱 씨가 지금 어디 살죠? 누구요? 최창욱이. 보안. 보안. 네. 뭐래요? 보안. 보안. 네. 전북 보안. 네. 네. 보안에서 기여를 하신 어떤 40대 중반의 최창욱 씨하고요. 보성의 전민영 씨하고, 그러고 나서 또 가능하면 김종갑이 형 벌교, 그러고 나서 이제 여수의 김원영 씨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주 쪽에는 이렇게 유통에 구성을 하면서, 부산에 보면은 수산 전공자 최성훈이 젊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수산 경영이지. 목소리 잘 안 들리는데 크게. 예.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러니까 합류를 해가지고 유통론은 일단 강의를 맡겠습니다. 맡아가지고 제가 이제 들고 싶은 얘기는, 오늘은 진도 나가는 것보다도 올해 1차 시험을 접수한 사람이 3,200명이었는데 취소까지 해가지고 2,900명 이상이 시험을 봤습니다. 가고 안 가고 떠나 2,900명을 봤기 때문에 시장 수요는 거의 5,000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법인에서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 따라서, 또는 계열의 역량에 따라서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물론 12월 12일 발표 전이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발표 기다리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그래도 지금 부산 수하고 품질관리라든지 식품공정 전문가들한테 인계했고, 서울에서는 법령, 그리고 수산일반도 요번에 다음 달 초에 제가 서울 올라가서 또 두세 분이 그 당시에 일이 있어서 합류를 못 해가지고 다시 합류해가지고 수산일반 강의를 한 번 더 찍을 겁니다. 12월 10일 전에. 그리고 오늘은 수산유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서울하고 부산하고 강주가 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법인을 만들더라도 움직이는 거는 제 생각에는 부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싱크라든지 리드는 서울에 있겠지만 형들이 많이 계시니까, 방등 형님이라든지 김구환 형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최창호라든지, 그리고 나서 강원도는 근현수 형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싱크를 많이 해주시겠지만, 그리고 움직일 사람은 또 이렇게 전문가고, 또 부산 영도 또는 기장 업무의 어떤 협력 때문에는 부산에서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얘기를 했지만 12월 12일 날 발표가 나면은 일단 전국 모임을 부산에서는 물론 15일 날 잡았지만, 제가 이제 부산에 정현정이 오늘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부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의 모임을 12월 15일 날 토요일 날 한 3시경에 서울 서부역, 동구에 있고 서부에 있거든요. 서부역 쪽에 뒤에 보면은 모이는 어떤 중국집부터 식당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3시경에 해가지고 전체 전국 모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날 임원들도 바로 선임을 해가지고 다음 단계를 법인 준비를 하셔야지, 거기서 만일에 다음에 모여가지고 임원 선임하고 또 법인 준비한다 그러면 한 달 두 달이고, 그러면은 올해 2018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법인이 어떤 그걸 빨리 좀 움직여야만이 양식 어떤 그런 손해평가인 같은 것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업무에 어떤 맡을 겁니다. 방등 형님이 최근에 올린 걸 보시면은 의미 있는 얘기니까 좀 분석을 좀 해주시고, 발표되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발표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김용현은 딱 앞으로 3년 동안에는 공무원에서 안 벗어날 거니까 욕심 없습니다. 3년 지나서는 제가 옷 벗으면 욕심 낼 거니까 그때까지 좀 이렇게
순수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도 지금까지는 혼자 했지만 앞으로는 혼자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임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종만이 형은 지금 그 시험 끝나고 한 번도 책 안 봤죠? 임기 확인을 한다고 보긴 봤겠지만 한 번도 안 봤어요. 짜도 형님은 이쪽에 손해평가사 일도 하시고 하니까 뭐 유통에 대해서는 일단 전국에 다 다녀봤잖아 최근에. 경상도 쪽하고 요 저기 전라도 쪽. 이정희 형님 뭐 전라도 사시는데. 근데 유통이 보면은 그 최성훈이도 보면은 수산자 요번에 이거 형님도 저번에 2차 문제를 보면서도 이제 저번에 그 김규환 형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법을 누가 내냐, 법 전공자가 박사가 안 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 유통에 대해서는 누가 냈을까, 경영학자가 냈을까 하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수산하면서 최수근이 같은 수산 경영 전공 박사들이 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최수근이가 이제 수산 경영 쪽에 이제 전공자니까 또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그 친구도 물론 부산에서 뭐 수하고 품질이라든지 식품공정에 지원을 같이 하면서 수산 유통의 전공자니까 이쪽으로 맞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도 지금 앞으로는 전공자들이 가장 움직여야 되고, 저같이 비전공자가 짝꿍 전공자 아닙니까? 저는 경영학 전공이지 수산 유통 전공은 아니거든요.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혼자 이제 지나갔고, 앞으로는 사기분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수익 창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튜브를 막 1월달 전까지 이제 제 친구가 보면 김기홍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컴퓨터 박사입니다. 그 컴퓨터 사업을 하신 사람이니까 그분한테 후배님들이 유튜브 강의를 하면 어떻게 이제 수익 창출, 법인의 창출을 하고 또 개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알아볼 테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있으면 또 이렇게 연락 주시고요. 시험 발표되기 전까지라도 생각 있는 것을 지금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생각하는 건 순수합니다. 근데 12월 12일 지나고 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 같아.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아직 발표도 안 됐는데 어떻게 강의를 인계하느냐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분란을 줄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도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발표되고 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돌발 어떤 행동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니까 이해를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주 후에는 뭐 나름대로 아시겠죠. 많이 합격이 나올 겁니다. 희망을 갖고 하십시오. 유통론 대해서는 현정 씨는 물론 유통론 그건 아니지만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대비해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강의는. 고등학교 교과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단 유통 쪽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어 시장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유통 주체들도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가서 보기도 공부할 하고, 때 봤다. 네, 그런 것도 좀 하긴 부산에 자갈치 시장이 있으니까 몇 군데 가면 돌아가는 거 알겠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서울 같으면은 자갈치가 노량진 가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 저 경매도 새벽 3시 4시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가보고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은 유통 이거는 앞으로 후배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금방 현정 씨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하면 훨씬 피부로 와닿는 게 맞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거기하고 좀 동떨어진 데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제 형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는 게, 부산에는 요번에 전공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을 안 해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왜? 자기들은 다 전공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저는 관세청에 근무하고 관세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쪽에 업무는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뭐 4촌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한 8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에 급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현장 감은 많이 떨어지지만 공부하다 보면은 뭐 해를 먹으러 갈 때도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잡수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유통 같은 거는 그 뭡니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법하고 그러고 나서 수산물 유통법하고 그리고 경영학이 이루는 세 가지가 합해져야 이 수산물 유통론이 마무리된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이제 이거는 2차 요번에 시험입니다. 2차 시험에서도 보면은 용어가 나온 것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법에서 나왔습니다. 그거는 아실 거 아닙니까? 처음에 넘기보면은 2차 문제가 4번 문제가 4번이 아니고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와 8번 문제가 다 유통법 이론인데 어쩌면 기본이면서도 올해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를 깔고 그러니까 수산 전공자 박사들이 있는 거는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문제 같은 3회 문제는 아느냐 모르냐 X 노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에서 어떤 수준에 대한 문제가 의문점을 남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문제는 공부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었다 저는 확신을 갖거든요. 9번 문제가 도매시장에 대해서 중앙도매하고 지방도매, 민영도매, 유사도매죠. 시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나온 파트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가 수산물 유통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할 때는 모르겠지만 2차 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전법, 수산물 유통법 그리고 경영학 이론을 알아야만이 수산 유통론을 커버가 되고 2차에서도 거의 한 7, 8점이 나옵니다. 유통론에 대해서. 지금 냉동 오징어에 대한 6단계도 유통론에 나온 거고요. 따지보면. 그러고 나서 중앙도매라든 민영도매시장 같은 이론 이것도 그렇고 브랜드까지가 7점 거의 지금 7점이 나왔습니다. 유통으로 나눈다면 2차 문제가 7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차에서 100점하고 2차에서 7점이니까 범위가 굉장히 큰 겁니다. 2차에서 시험 문제에 7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1차 하시는 분들은 2차하고 비교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결국은 수산물 수분사 어떤 법 체계가 제가 지금 보면 볼수록 생각이 나는 게 60% 이상이 중복된다. 그건 현정씨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1차, 2차 중복. 공통되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60% 더 되지 않나? 50% 정도 맞는. 그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1차 준비하면서 2차하고 연계가 되고 60, 70%가 그게 오버랩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시험 보고 나니까 1차 때 조금 더 열심히 했었으면 많이 도움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시 시험을 본다면요, 이제 유튜브자도 내년에 법인을 하더라도 제가 한 400개 올리는 거 이걸 유료화 시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유료화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행정시라든지 종관행이라든지 일단 맡은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면은 유료화 시키거든요. 그럴 때는 하지만 그 전에라도 무료화되어 있는 걸 들으십시오. 일단 듣고 처음부터 강의를 저는 이제 쭉 들어봐야 하거든요. 400강의 해봤자 뭐 얼마 안 걸립니다. 저도 지금 올린 지 한 6, 7개월 만에 400강의 올렸으니까 일단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제 들고 싶은 얘기는 60% 이상이 중복된다. 제가 이제 다시 공부한다면 저는 1차 60% 중복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3, 40%는 적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2차 공부에 이제 치중을 하면 하지만 적는 데를 한 30% 이상을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올해 이제 답지를 바뀌면서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굉장히 어떤 그 정론된 문제가 내년에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어제 책 2차 80선을 최고 공부를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그게 초안 적응기 100문제가 102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지에 적응기 81문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그 편제가 그리 되어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봐가지고 2차는 만일에 내년에 또 공부하시기 전이라도 2차 공부를 그 30~40% 밖에 안 된다지만 굉장히 어떤 거는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생각을 확실히 갖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차 문제는. 이번에 2차 보고 나니까 형님의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손평사도 공부하고 했겠지만 그건 손평사는 계산이었고 이거는 지금 적는 거였는데 어떤 걸 느꼈습니까? 여기 수험사는 전반적으로 좀 폭넓게 한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근데 뭐 여러 가지 주신 자료들이 많은데 이거를 전부를 다 여러 번 두세 번씩 본다는 건 사실 불가능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내년 대비하는 그 오기 이제 예비 오기들을 이제 그분들 한 얘기가 그 자료는 많다. 그렇지만 옛날 거 다 볼 생각 말고 뭐 유튜브 올린 거는 처음부터 보는 게 좋겠지만 나머지는 최근에 올리는 거 위주로 봐라. 그러다 보면 감이 잡히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자료를 많지만 저도 자료를 우리 다운 카페를 들어가면은 자료를 못 찾습니다. 제가 올린 건 아는데 그 정도로 자료가 많이 올리고 그리고 컴퓨터 자체도 전문가들이 지금 컴퓨터 홈페이지를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컴퓨터 못하는 제가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정리해야 될 타임 같고 그리고 이번에 사기가 나오면은 카페지기도 좀 인계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정리하셔야 돼요. 보기 좋게 그런 것도 저도 좀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 이때까지는 솔직히 좋은 차 거의 마무리를 한 것 같는데 그런 것도 좀 고민해주고 이제 우리가 그 전체 그 수분사 체계가 법인을 하면은 카페도 있고 홈피도 만들어지겠지만 그 외에는 결국은 이 다운카페 전국 수산품질관리사회가 소통 통로일 겁니다. 그걸 좀 그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뭐 전공자고 행위도 공부를 한 분이고 뭐 저도 마찬가지라지만 수산물 유통도는 1차를 공부할 때 만약에 메인을 잡는다면 내가 법을 잘 모르겠다. 만약 법을 좀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럼 법하고 유통론에 대해서는 80 이상은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는? 왜냐면 80 정도를 받아야 왜냐면은 정현지가 지금 수산 전공자 같은 수하고 품질 관리가 점수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깨묻거든요. 우리 때 시험이 1차가 149명 됐습니다. 진짜 그런 거야. 그때 지금 수하고 품질 관리를 저 같으면 40점 받았어요. 아니 그 1부부터 10분까지 모르겠다니까. 25문제가 진짜 모르는 거야. 근데 그만큼 이제 수하고 품질 관리가 전문가 아닌 사람은 거기서는 맹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지나왔으니까 그 2차를 공부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참 우습게 보이는 게 많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 처음 접하는 게 많은데 수하고 품질 관리가 일단 처음 하는 사람 점수가 안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통론은 그 경영학 전공이라든지 뭐 행정학이나 법학 쪽에 공부한 사람들은 또 쉽게 적응합니다. 앞에 농수산물 법도 마찬가지고 1차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가 이제 일반론 남았죠. 수산 일반. 수산 일반이 그렇게 점수가 그렇게 안 놉니다. 그러니까 고덕점이 안 논다는 겁니다. 현영 씨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제 그걸 형님은 수산 일반은 어땠습니까? 저는 뭐요? 저는 잘 달라요. 니는 전공자잖아. 아, 니는 이제 수하고 품질하고 수산 일반은 너는 전공이니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책에 대한 관계되는 거 있지. 수산 일반이 제일 적게 나오죠. 72점. 제일 많이 놓은 거 적게 놓은 거. 저는 수하고 품질 관리라고 유통법이 4개 스틸 84점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다시 보니까 유통론 금방 한다고 해서 쭉 봤는데요. 그 4개 틀린 것 중에서도 2차 공부하면서 여기 다시 보니까 이게 왜 이런 걸 다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2차 그 1차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1차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해주면
2차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올해 1차도 그래도 2차도 문제가 이 중복이 되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 강릉 갔다 와서 최근에 강의해가지고 1차 또 비교해서 올린 이유가 1차, 2차 중복이 거의 그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거의 뭐 수하고 분지 관리는 1차 문제가 올해 문제든 작년 문제든 간에 그 다음에 그 2차 문제에 벌써 서너 문제가 언급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같은 시간이니까 유통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오늘이야 뭐 진도를 떠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올해 1차 문제하고 지금 2차 문제하고 뭐 중복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37분이) 중복됐네요. 올해 그 2차에서 보면 수산물 유통이 일반 특성인데 오늘 요번에 수산물 2차에서 뭐라고 한 게 하나 있지 않았어요? 오전짜리가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5번, 25번입니다. 수산물 유통은 일반 제품과 다른 수산물의 상품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수산물 유통의 특성 5점짜리입니다. 세 가지 이상. 그러니까 1차에도 보면 수산물 유통의 일반적 특성 37번 문제도 있습니다. 37번 문제도 있고요. 전자 상권에는 없고 소비자들은 직진 판매 쪽지 공동 판매. 그리고 나서 42번 수산물 유통에 직면한 문제. 뭐 이런 문제도 썼으면 더 좋았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산지 유통 정보 여기 몇 번이야? 48번 문제도 있네요. 공동 도매 시장. 여기까지는 뭐 도매 시장, 서울시장, 유사시장. 그러니까 1차 문제를 분석을 하면 2차 문제를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따로 2차 따로를 하다 보면은 좀 노고 나서 이제 합격을 떠나가지고 합격증은 받겠지만 찝찝할 겁니다. 그걸 계속 이렇게 언급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 1차 네 과목이 2차에 서른 문제가 되는데 거의 60% 이상이 베이스를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를 내년에 공부하더라도 1차 따로 2차 따로가 아니고 1차 공부하면서 2차 문제 같은 걸 봐가면서 이쪽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적는구나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올해 이제 강의할 때도 5월달 말까지는 계속 2차까지 써봐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 그리고 이제 7월 21일 날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반 정도 남았을 때는 부담 가면은 그때부터 1차를 하더라도 그 전에 써봐야지. 1차 보고 나서 100일 남은 거 가지고 2차 쓴다. 보통 공부하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합격을 떠나갔다 요번에 그 짧은 시간에 합격한 사람들은 잘 고민해 보시죠. 옛날에 공부를 적는 공부라든지 많이 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이 적는 문제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못 적습니다. 내년에는 더 올해 시험 본 것보다 적는 데에 더 치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공부하기 전에 2차 문제까지도 다양하게 좀 공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25번이 상품적 유통의 특성, 서울에 있는 저 25번의 그 수산물 유통의 특성 세 가지 적었는데 김구환 형님은 그 답지 있잖아요. 한 페이지를 다 적었답니다. 니는 얼마 안 적었지? 그러니까 니는 그거 니 안면서도 못 적은 거 물론 다른 걸 적었지만 그러니까 그 형은 한 페이지고 이거는 풀로 다 적었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유통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유통하고 이게 결국은 13점이 나온 거예요, 그죠? 생각보다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 모자란데 있잖아. 내가 지금 3분 남았다니까. 3분 남았는데 제가 시험 볼 때요. 성진이 처음 감독관 그러더라고. 얘기해 줄까요? 얘기해 달라 그랬어. 그래서 20분, 10분 이런 식으로 말해 주기로 했어. 근데 20분, 10분을 말하는데 못 들었대 지가. 근데 감독관이 나중에 하는데 걱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럼 이제 10분 얘기하는데 안 보고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래 한 3분 되니까 내가 이제 거의 마무리 되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나 끝나고 그래 안도에 숨을 쉬더래요. 아니 남들 보는 데 가서 얼마 남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시간 없어.
시간 부족했어요? 네. 형님은 딱 쓰는 거 넣어버리지. 예? 형 쓰는 것만 넣어줄까요? 딱 쓰고. 아니 나는 뭐 3개 쓰라고 3개밖에 안 써가지고 어? 시간이 한 2, 3분 남았나? 그래서. 조금 빨리 이게 많이 못 썼어요 저는. 아, 2, 3분 남았다고? 네. 그럼 2, 3분 남으면 그뭐 풀로 다 적은 거지. 아니 근데 아니 뭐 공란은 없었는데 음. 많이 못 적었다고요. 아까 한 페이지를 적었다는데 저는 김규환의 쿠안행이 한 페이지 적었대. 시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만큼 되더라고요. 예, 이제 1차하고 2차하고 틀린 다른 게 저는 이제 시험 볼 때 이 서론 문제를 볼 때 1번 딱 보고 이거 저 서론 문제까지 나가면서 키워드를 먼저 딱 적고요. 그다음 다시 넘어와서 또 적고 이게 그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 모자라는 게 당연하죠. 시간 남는 게 이상하지. 저도 그렇게 해라. 이런 노트를 한 7, 8건 돼요. 이렇게 막 써본 게 이야. 이게 한 7, 8건 되는데도 못 찍겠더라고. 시험장에서는 못 찍겠어. 양반은. 근데 이거 뭐저 형님 아무리 적더라도 이 보는데 2시간 걸릴 건데. 아니 안 봐요. 안 보고 계속 썼어요. 계속. 노트만 한 7, 8개 되겠을 거예요. 와. 집에 요만큼 있는데 다 버려야지. 아니 버리지 말고 나중에 형님 그 돌아가실 때 칸에 있는 거야. 다 버렸는데 벌써 몇 개는. 아이 버리지 말고. 이게 나중에 우리 살아온 기록인데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못 쓰겠더라고요. 진짜 저는 못 썼어요. 정말. 나는 형님 그래도 공부를 원래 하시기 때문에 그러지만 근데 유통론 문제가 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올해 문제 이거 1번 있잖아요. 선어 이거 유통론의 선어입니다. 선어자 찍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2차 보면 선어하고 해조류하고 가공하고 냉동 또 뭐지 할어 유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선어 문제를 보자마자 1차가 노하기 때문에 대놓고 2차에서 선어 유통이 놓을까 고민해 봐야 되고 이게 안 논다면은 옆에 있는 사이드 할어라든지 냉동이라든지 해조류 뭐 그러면은 가공 유통을 고민해야 돼요. 예전 그 김구한 형님이 왜 그걸 다 적었냐면 그 형님은 이걸 공부하면서 책에 해조류 유통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2, 3일 전에 그걸 질문 올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 해조류 유통에 대해 책 붙여다고 그 일건을 봐가지고 우리 카페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진짜 없을 겁니다, 그 정리한 거. 해조류 정리하고 나니 가공에 대해서 또 정리가 안 돼 있어. 수험서에. 그래서 그게 그 가공 유통하고 해조류 유통을 올리고 그 형님 질문했기 때문에 그 형님이 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유통론을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다 적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은 예상을 하고 들어간 거죠. 저도 그걸 질문 받기 전에는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지금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2차 범위를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했는데 여기 보면은 해조류 유통이 있어요. 있어. 조미 가공품 합격 규제가 어디 있지? 해조류가? 냉동 저장 포시 있네요. 할어, 선어, 해조류, 냉동 수산물, 수산 가공품이 있는데 수산물 유통 구조가 있는데 할어, 선어, 냉동 수산물은 일반 수험서 다 있어요. 그런데 해조류 유통하고 수산 가공품 유통은 없어요. 일반 수험서에 없다고. 저도 그걸 놓쳤고요. 그리고 나서 그 형님이 김규환 형님이 마지막 3, 4일 전에 강연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했는데 마지막 2, 3일 전에 내가 이걸 적으면서 그래. 아이 진짜 노인네 진짜 노인들아 하여튼 형님 왜 그럴까 생각하면 말을 못하고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그걸 또 질문 올라왔는데 그걸 정리한 거예요. 제가 책을 10권 봤어요. 도산가고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있는 책 다 봤죠. 없어. 그래서 간세법부터 해가 보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 그 형은 정리한 걸 검토를 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보니까 강홍이 있더라고 또 강홍까지 그것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은 잘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형은 그만큼 고민했기 때문에 교환 형님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봐야 되고 고등어 유통 있잖아요. 이거 뭐 이번에 있거든 유통에 올해 이제 그 4회 2번 문제입니다. 고등어 유통이 더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고등어하고 형 참치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참치가 그 애가 지금 고등어가 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바로 올라오면 바로 죽어본다네. 그 참치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치가
그 바로 그 냉동을 동결을 할 수밖에 없대요. 고등어도. 그리고 고등어 양식 들어봤어요? 고등어 양식? 고등어 양식 하나요?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물론 일단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겠죠. 양식을 하더라도. 얘는 고등어 맞는가? 고등어가 참치인가? 모르겠는데. 얘는 해류성이죠. 계속 돌아야죠. 그러니까 양식은 그 좁은 데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그래서 못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론 경제성도 안 들고 어딘가 이건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 고등어 유통이 지금 계속 언급되는데 1회 2차 문제가 히스타민일 때 고등어가 나왔어요. 나왔죠, 그죠? 이제 그래서 고등어 여기 그 유통론이라든지 수산 일반이라든지 수하고 품질 관리 보면 쓰는 그 고기들 있잖아요. 맹티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쓰는 고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 안 쓰는 것도 나오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이 섭취하고 많이 이용하는 수산물을 시험을 내고 연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경제성이라든지 어떤 다음이 없는 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어라든지 밑에 보면 3번에 넙치. 형, 네. 넙치가 거래 단위가 어찌 됩니까? 반사해버려가지고. 아니, 거래 단위에는 넙치라는 용어를 안 써요. 강어를 쓰지. 맞지? 내가 갖고 오래됐나? 거래 단위에서는 넙치를 쓰고 강어를 안 써. 우리는 강어를 쓰잖아. 그러니까 맞죠, 이거. 양식 넙치잖아요. 강어를 안 쓰잖아요. 우리는 강어를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요. 그러니까 넙치가 강어로 하고 우렁생이가 뭔 게. 근데 넙치하고 강어는 100% 동일합니까? 주로 넙치를 그냥 광어라고 그렇게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가자미도 있고, 그죠? 자강, 장미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자강 우강인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눈이 예, 그 가자미하고 넙치 문제. 가자미가 오른쪽. 자, 보세요. 28번 문제도 양식 넙치 유통에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거. 대부분 유사시장. 아까 전에 민영 도매시장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 도시장 허가하는 거. 그죠? 네. 이게 언급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문제를 진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1차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2차 문제를 예상하고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그 얘기 하는데. 근데 27번 올라가 볼게요. 고등어입니다. 토탈로브 캐치가 나왔죠. 산지 수요 위판장, 이 개통출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교수들이 보는 시각은 똑같습니다. 그걸 더 연구하고 깊이를 가는 거지. 그러니까 별개에 있는 건 아니다. 1차, 2차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차 강의를 하면서도 2차 문제까지 유통론을 내가 맞닥뜨려가지고 2차하고 별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벌써 이 유통 문제가 지금 13점이 나온 겁니다. 2차에서 올해. 그러니까 각 파트마다 1차, 2차가 연계를 해서 후배들한테 내년에